이타주의자의 은밀한 내구조, 뇌가 사람, 착한 사람의 본심을 말한다. Journey into Secret of Altruist Brain. 김학진 지음. 착한 사람은 우리를 어떻게 배신하는가? 이타주의를 선택하는 뇌의 작동 원리를 탐색하다. 많은 사람들이 자이든 타이든 불우한 이웃에 기부를 하고 SNS를 좋아요를 받는데 집착하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남들의 시선을 의식한다. 어째서일까? 그저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이타적인 선택의 신경학적인 기제를 연구해온 김학진 교수는 이 모든 행위 뒤에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렇게 말한다. 인간은 내는 살아남기 위하여 변화하며 이타성은 내가 선택한 하나의 생존 전략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타주의를 선택하는 뇌의 작동 원리를 설명한다. 동시에 인정 욕구를 건강하고 합리적인 이타주의로 발전시키는 방법을 논의한다. 뇌과학을 통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까지 성공한 가치로만 여겨졌던 이타주의 본질이 서서히 드러난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성을 부정하는 것이 이 책의 핵심은 결코 아니다. 그보다 선뜻 대면하기 어려운 인간의 내면을 더욱 객관적으로 드러내고 오래된 의문과 편견을 하나씩 벗겨내며 인간 본성의 실체를 마주하려는데 이 책에 목적이 있다. 김학진 고려대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보스턴 석사, 위스콘신대의 심리학 박사, 캘리포니아 공대에서 박사 후 연구원, 고려대 심리학 교수 재직 중이다. 책을 쓰고 이타주의의 은밀한 내구조. 우리는 왜 좋아요 또 이렇게 이타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합리적으로. 프롤로그. 내가 착한 사람의 본심을 말하다. 얼마 전에 어느 배우의 기부 소식이 화제가 된 바가 있다. 이는 현대인들의 기부는 그다지 특별한 일도 아니지만 그는 자신이 어디에서 얼마나 기부했는지를 정확히 공개했기 때문에 새삼 주목을 받았다. 게다가 이 배우는 자신이 이렇게 행동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기부 행동을 따라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기부 문화가 널리 전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람들은 왜 남을 돕는 행위를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할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부하고도 그 배우처럼 사실을 당당히 말하기보다도 숨기려 하는 이유는 뭘까? 액수가 얼마 되지 않아서? 혹시라도 뒤따를 세무조사가 두려워서? 아니면 그저 주목받는 것이 불편해서?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어쩌면 기부라는 그 행위가 자체로 타인에게 위협을 주기 때문은 아닐까? 재산이 많거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질투를 받는 것처럼 기부한 사람도 타인에게 시기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기부 행위는 재산이나 능력처럼 기부자가 가진 긍정적인 가치를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가 되며 또한 긍정적인 가치, 즉 보상을 추구하는 행동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을 비롯해서 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동물이 자신의 욕구를 그대로 내지 않고 감추거나 간접적으로 표출하는 것은 사회화를 통해 학습하는 필수적인 행위다. 만약에 욕구 충족의 목표를 가진 다른 행동들과 마찬가지로 친사회적인 행동 역시 긍정적인 가치라는 보상을 추구하는 행동이라면 이를 감추거나 간접적으로 표출하려고 하는 행동 또한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습득되었다는 사실은 그리 놀랍지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도덕적인 판단과 친사회적인 행동을 통해 인간이 추구하는 보상은 뭘까? 타인으로부터의 존경, 사랑, 인정 등을 쉽게 떠올릴 수 있다. 인간이 친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심리적인 동기는 타인으로부터 호감이나 인정을 얻고자 하는 보상 추구 동기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면 타인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는 것과 같은 이타적인 행동을 경험한 이들로부터 질타를 받을지도 모르겠다. 친사회적인 동기에 대한 모독이며 이타적인 행동에 대한 지나치게 이기적인 해석이라는 주장에 부딪히는 것이다. 실제로 천리 위에 떨어진 아이를 구출하기 위해서 반사적으로 자신의 몸을 던진 의인의 행동이 타인의 평판을 의심한 행동이라고 규정하는 것을 쉽게 용납할 수 있는 이가 얼마나 되겠는가? 그러나 한번 생각해보자. 어떤 이가 타인으로부터 인정과 평가를 얻기 위해 기부를 했다고 스스로 의식했다면 과연 이 사람은 비난을 받아야 할까? 스스로 이러한 의도를 의식하지 않아야 그 사람의 행동이 진정히 이타적인 동기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
자신의 보상 추구 의도를 의식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동기가 이타적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것이 과연 적절할까? 우리는 어떤 사람의 친사회적인 행동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인지 진정으로 이타적인 것인지 정교한 검증 작업을 거치곤 한다. 이를테면은 무척 올바른 이미지로 유명한 개그맨은 일상생활을 남을 도왔다는 사실을 앞다투어 보도하는 사람들의 그런 검증 작업의 예일 것이다. 우리는 누군가 이타적인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 뒤에 숨은 동기를 파헤치는 욕구가 강하다. 파헤치는 욕구가 강하다. 이 책에서 나는 다양한 도덕적 윤리적인 판단 그리고 진서의적인 행동, 기저에 있는 심리학적인 신경학적인 원리들에 대해서 최근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공감과 도덕성, 이타심처럼 지금까지 인간만의 고귀한 본성으로 여겼던 심리가 내 어떤 활동에서 기인한지를 연구를 살펴보고, 그래서 내면화를 통해서 거의 반사적으로 표출되는 또 친사회적인 행동, 이타적인 동기 근원에는 타인으로부터 인정과 호감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음을 알아볼 것이다. 지금까지 몇몇 강연과 학부 강의를 통해서 사랑과 공감, 이타성 같은 소위 고귀한 본성으로 여겨지는 인간 심리들이 결국 뇌의작용이라고 설명하는 연구들을 소개할 때마다 어떤 일은 상당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 학생과 비슷한 생각을 한 독자들을 위해서 먼저 한 가지 밝혀두고 싶다. 고귀한 인간 본성은 생물학적인 실체가 드러날 때 그 고귀함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인간성을 바치고 있는 심리적인 근원을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경험은 우리를 더욱 자유롭고 성숙하게 해주리라고 믿는다. 인간의 도덕성과 이타성과 생물학적인 근원을 들여다보면서 인정욕구와 평판 축으로 얼룩진 민낯을 마주하게 될지, 심리학에서는 한 개인이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자신의 어두운 면을 받아들이고 통합하는 것을 좀 더 성숙한 자아를 찾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본다. 뇌과학도 마찬가지다. 뇌과학은 의식으로 보기 어려운 우리의 숨겨진 모습들을 드러내며 우리가 가진 편견들을 하나씩 벗겨내고 인간 본성의 실체와 마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뇌과학은 이 책 일부에서 타인의 인정을 추구하는 행동에 비롯된 생물학적인 기본을 알아보려고 한다. 2부에서는 나 자신으로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다양한 형태의 이타적인 심리 행동 이면에 숨겨진 자기중심성을 파헤치고자 한다. 이렇게 내 신경 기질을 알아보고자 한다. 불공정 판단에 마지막으로 이타적인 심리의 또 다른 중요한 동기로 여겨지는 공감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한다. 끝으로 3부에서는 적절한 수준에서 유지되는 인정욕구의 발현이 왜 중요하며, 이렇게 해서 나와 당신의 은밀한 내구조, 이 책은 이타지를 새롭게 해석하는 과정에서 아래 내부위를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배나측 전전두피절, 복내측 전전두피절, 측핵, 변도체, 복측, 배측. 당신이 MRI 기계를 누워서 컴퓨터 화면을 보며 한 가지 실험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이혼하다라는 단어가 제시되면 맞다와 아니다 라는 두 버튼 중에서 무엇을 누를지 결정해야 한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보상, 또 그리고 추구하는 가치가 과연 뭘까? 1부 칭찬에 중독된 뇌. 우리는 왜 좋아요에 집착하는가? 인정 욕구를 인정한다. 한 남자가 자동차 뒷바퀴에 오른쪽 종아리를 집어넣습니다. 자동차가 움직이자 고통스러워하며 이리저리 된 겁니다.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15만 개가 넘는 좋아요가 붙으면 자해 영상을 올리겠다고 약속을 이행한 것입니다. 이런 좋아요 공약은 지난해부터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자해는 물론 자살을 예고하는 것까지 경쟁하듯이 올라옵니다. 중량, 먹거리 즐기와 요리법, 스포츠, 별풍선, 좋아요에 집착하는 이유는 SNS 스타가 되겠다는 자기 가시욕을 충족하는 동시에 상당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페이스북에 좋아요가 많이 붙은 계정에는 광고가 붙어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인터넷 방송의 별풍선 100개는 현금 10,000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방송 BJ 가운데는
매달 수천만 원을 버는 고소득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6년 인터넷 방송 인기 BJ. 그렇다. 누군가는 돌아가는 영접기에 튀어나온 불통으로 세수를 하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자동차 뒷바퀴에 다리가 깔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심지어 자살 예고까지 일어난다. 모두 최근에 인터넷 TV 방송에서 이러는 일이다. 이들이 이토록 타인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집착까지 하는 이유는 뭘까? 좋아요가 갖는 광고 수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유도 있지만 그 집착의 뒤에는 기사에서 언급되었듯이 SNS 스타가 되겠다는 자기 과시욕이 숨어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타인으로부터 주목받고 관심을 얻음으로써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이유는 뭘까? 인정 욕구의 정체를 알아내는 과정은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뚜렷한 가치들을 추구한다. 따뜻한 편안함, 안전함을 추구하고 배고픔이나 고통스러움을 피하려는 욕구와 관련된 본능적인 행동들은 별다른 경험이나 학습 없이도 자연스럽게 발현된다. 즉 필요한 것을 얻고 해로운 것은 피하려는 욕구와 이어지는 가장 단순하고도 중요한 기본 가치들을 출생이라는 시점부터 우리의 모든 행동을 강력하게 지배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가치들은 우리가 처한 환경과 타협하면서 점차 정교한 모습으로 한층 복잡한 가치들을 탄생시킨다. 예컨대 아기들은 엄마라는 대상을 향해 몇몇 얼굴 근육을 움직여서 웃는 표정을 지으면 기본적으로 욕구를 충족시킬 확률이 더 올라간다는 사실을 파악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학습한다. 이러므로 기본적인 욕구 충족의 가치가 환경과 만나서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추구하는 새로운 차원의 욕구 충족의 가치를 만들어낸다. 말하자면 최초의 가치 학습 과정으로 올 수 있다. 이렇게 탄생한 인정 욕구는 발달 과정을 거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다양하고도 복잡한 양상을 나타낸다. 육체적, 지적, 감성적, 예술적으로 자신의 우수성을 과시하고 인정받으려는 행동의 원동력으로 자리 잡는 것이다. 이때 인정 욕구는 더 이상 옛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고 추상화된 옷들로 자신의 모습을 감춘다. 인정 욕구는 과연 어떤 옷을 입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인정 욕구 정체를 알아낼 수가 있을까? 내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는 것일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는 것일까?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인정 욕구를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로 두는 이유를 조금은 알게 될 수 있다. 뇌는 우리 몸의 항상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둔다. 그런데 항상성 유지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변화하는 환경. 예를 들어서 우리는 계절마다 달라지는 기온에 따라 옷을 바꿔 입거나 다른 장소를 찾아감으로써 일정 체온을 유지하고자 한다. 만약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충분히 고려해서 매번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다면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는 별다른 문제 없이 항상성을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적의 선택을 위해 필요한 정보의 양은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반면에 우리 뇌가 가진 정보 처리 용량은 심각할 정도로 제한되어 있다. 목표와 현실의 간극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뇌는 새로운 전략을 찾아야만 한다. 이 전략의 핵심은 처리해야 할 정보를 최대한 단순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으로 뇌는 범주화라는 방법을 선택했고 많은 정보 중에서 특히 범주를 대표하는 정보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버림으로써 정보 처리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특정 범주를 대표하기 위한 정보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것이 바로 평균치이다. 우리 뇌가 특정 범주에 해당하는 모든 정보의 평균치를 계산하고 저장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에 인지심리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바 있다. 평균치는 선호와도 무관하지 않다. 여러 얼굴들을 평균화시켜서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열고를 뇌는 가장 매력적인 얼굴로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그런데 우리가 평균치와 유사한 대상을 선호하는 이유는 뭘까? 아마도 바로 그러한 대상을 볼 때 내가 최대한 노력을 적게 들이고도 목표하는 바를 얻을 수 있음을 재빨리 파악해내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효율적인 선택, 돕는 처리, 능숙성, 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호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되는 셈이다. 범주와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면 범주들 간의 연결을 시도할 수 있다. 얼핏 보기에 전혀 유사성이 없는 범주들은 어떤 기준으로 묶을 수 있을까? 범주들 간의 연결에서는 각각의 범주가 가지는 의미 혹은 기능에 따라 나누거나 서로 묶는 추상화 과정이 중요하다. 이를테면 명품 가방과 고급 승용차는 겉모습에는 별 유사성이 없다. 그러나 소유자의 지위를 강조하여 사회적인 관계에서 우월성을 부여한다는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높은 관련성을 가진다. 따라서 명품 가방이라는 범주와 고급 승용차라는 범주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서로 묶이며 이렇게 묶인 범주들을 대표하는 또 다른 상위의 범주는 하위 범주들보다도 훨씬 강력한 선호를 유발할 수가 있게 된다. 상위 범주가 왜 유리할까? 여러 가지 하위 범주들을 각각 따로 고려하는 대신에 하나의 목표에만 집중하여 인지적인 노력과 시간을 절감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명품 가방과 고급 승용차처럼 지위를 높여주는 다양한 하위 범주 대신에 이들 모두를 가능하게 하는 돈이나 권력이라는 상위 범주를 목표로 설정하는 이런 인지적인 노력을 획기적으로 줄여준다. 그리하여 정보의 범주하에 이은 추상화 과정은 삶의 목표와 가치를 세우는 데 중요한 원리가 될 수가 있다. 또한 돈이나 권력 같은 상위 범주의 가치들은 이보다 하위 범주의 가치들보다 늦게 형성되지만 일단 형성되면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매우 강력한 보상가를 가지게 된다. 자, 그렇구나. 우리는 왜 남의 눈치를 보고 선택하는가? 왜? 응? 자, 이제는 시간이 많이 가는데 왜 남의 눈치를 보고? 제 발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자기 참조 영역에서 수많은 이론을 존재하며 내가 스스로 유능하다고 하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누군가 나를 관찰하는 상황에서 선택이 달라진다. 우선 어떤 특정 단어가 단순히 얼마나 긍정적인지 혹은 부정적인지에 따라서 정서 소전을 분류했다. 우리는 궁금했다. 동일하게 긍정적인 정서가를 갖지만 각기 다른 소전 평가를 가지는 단어들을 자기 참조 과정에서 평가할 경우에 과연 사람들은 복례측 전전도 부지로 활성화 수준에서 차이를 보일까? 실험 결과 참가들이 자신을 평가하는 고려한 단어는 정서가와 평가가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그런데 이런 행동 차이와 복례측 전전도 부지로의 활성화 사이에서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두 번째 실험에서 동일한 행동과제를 수행하는 동안에 fMRI 기능적 자기 공정 기법을 사용해서 뇌 반응을 측정해보니 예상대로 자기 참조 과정을 수행하는 동안에 영어들의 평가에 대한 자신을 평가하는 정도가 컸던 참가자들의 경우에 복례측 전전도 표절의 반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타인을 통해서만 인식이 가능한 존재이다. 우리는 출생과 동시에 타인의 영향을 엄마로부터 영향을 받아 사회생활이 되어진다는 것이고, fMRI 기능적인 자기공명 영상기법이란 기능적인 영상기법은 등장은 뇌 기능에 대한 연구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뇌과학 연구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다시 말해서 높은 fMRI 신호를 보이는 뇌 부위나 그 근처에 산소를 포함한 헤모글로빈의 양이 증가했다는 것을 가리키며 이런 것 주변에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신경세포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신호다. 선택의 가치를 계산하는데 우리는 선택을 내리기 전에 여러 가지 다양한 가치들을 고려한다. 선택, 우리가 알아둬야 할 복례측 전전도 부지로의 중요한 속성이 한 가지.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컴퓨터 화면에서 제시되는 1000원이라는 글자가 근저적인 보석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특별한 노력 없이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은 당연해 보이는 이런 가치 계산 과정은 어쩌면은 복례측 전전도 표절의 숨은 노력 덕분일지 모른다. 지금부터 복례측 전전도 표절의 가치 계산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방식이다 했어요.
배고프다 뭐 등등 우리 뇌에는 이러한 접근 방식과 회피 행동에 비교적 특화된 부위들이 존재하는데 측핵과 편도체이다. 측핵은 쾌감 충주 별명이 있을 정도로 다양하고 우리의 뇌의 측핵과 편도체는 우리의 뇌에서 절단면을 봤을 때는 편도체가 뒤쪽으로 쭉 있네요. 쪽으로 반면에 편도체는 위험하거나 불쾌한 자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위험 회피 행동을 학습하는 데 주로 사용을 한다. 편도체. 이 연구에서 생후 2주 된 원숭이들의 양쪽 편도체를 제거한 뒤에 엄마 원숭이에게 돌려보냈다. 그로부터 6개월 뒤에 원숭이들과 정성 원숭이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실험을 했다. 원숭이들. 하지만 비교적 단순한 목표를 향해서 접근 혹은 회피 행동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복잡한 상황들도 있기 마련이다. 아주 단순한 예로 한 아이가 사탕을 하나 더 먹을까 망설이는 상황을 떠올려보자. 달콤한 사탕은 하나의 보상으로 접근 행동을 촉발시키지만 동시에 엄마에게 이가 썩을지 모른다며 환난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확률까지 증가시킨다. 이때와 위원회는 동일한 상황에서 접근 행동이 처리할 결과와 회피 행동이 처리할 결과 사이에서 신중한 얼굴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복내측 전전을 표지력하는 바로 이 빛이다. 이때 접근 행동을 요구하는 측핵과 회피 행동을 요구하는 편도체 간의 적절한 타협을 시도하며 주어진 상황에서 최적의 행동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회피 행동 신체 항상성 불균형 측핵 복내측 전전 좁혀져 이렇게 서로가 채널이 안 맞으면 더 아플 수도 있고 가치를 생성하는 과정과 가치를 사용하는 과정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엄연히 구분되어 있다. 적응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내적 가치 개선과 외적인 가치 개선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내적인 가치 개선과 내적 가치를 계산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그야말로 위호 조건에 부합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살고 지혜가 녹아있는 복내측 전전도 피질에 대해서 복내측 전전도 피질의 통합적인 기능에 의해서 보상과 처벌 간의 균형 잡힌 최적의 선택이 만들어진 경우에 신체는 다시 항상성을 얻게 되고 측핵과 편도체의 활동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된다. 했네요. 돈보다 평판이 더 중요한 사람의 심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에 친구가 이렇게 연락을 하자고 했는데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계산적이지만은 않으며 이런 해석은 비인간적이라고 비난할지 모르지만 여기서 유념해야 할 사항은 이러한 가치의 환산 과정이 반드시 의식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가치 환산 과정은 무의식에 거의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 하지만 우리 뇌가 어떻게 해서 돈이라는 물질적인 가치와 인간과이라는 사회적인 가치를 빠르게 비교할 수가 있을까? 최근에 한 연구에서는 신경학적인 공동통화의 정치를 알아내기 위해 한 가지 실험을 했다. 선택에 대한 보상으로 이어지는 2차적인 강화, 1차적인 기다릴 때 1차적인 혹은 무조건적인 강화 인자인 음료를 기다릴 때의 뇌 반응을 측정한 후 비교해 보았는데 돈과 음료는 여러 면에서 다른 자극이기 때문에 그러나 단순히 비교해서는 공통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실험에서 돈과 음료의 보상 수준을 각각 3단계로 설정을 했다. 이렇게 음료 가치를 부여하기 하는 부위에서는 사과 주스에 대해서 활동이 증가하고 짠 홍차에 대해서 활동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됐다. 연구진은 돈과 음료의 각각에 대해서 가치 조건의 변화에 따라 활동 수준이 변하는 부위의 뇌 지도를 계산한 다음에 두 개의 뇌 지도를 서로 겹쳐서 공통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찾아보았다. 돈, 음료, 원료. 사회적인 평판과 복내측 전전도 피질의 관계나 재산의 돈을 생기를 위해서 필수지만 삶의 만족을 위한 충분 조건은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회적 보상을 받을 때와 돈이라는 보상을 받을 때 놀라울 만큼 서로 유사한 뇌 활동 패턴이 관찰이 되었다. 직접 보상과 사회적 보상에 공통적으로 반응한 뇌 부위들은 이러한 가치들의 공통적인 속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복내적 전전도 부질이 좋은 평판을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보상의 가치를 확신하는 부위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가 있다. 네, 그런 연구들. 자,